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시험 4급 대비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중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이 정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어서 정답은 딱 하나, 정답을 고르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 역시 중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문제를 많이 푸셨겠지만 거기서 봤던 그런 단어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쓰기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부분별로 살펴보자면 일부분은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공부하셨던 또 많이 출제가 되었던 특수구문이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교문이라거나 연동문이라거나 겸어문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그 어순대로 배열만 하셨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중간중간 한자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진작문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조금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듣기나 독해에서 공부하면서 심심찮게 봤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게 그래도 괜찮게 작문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대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짚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랑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분에 문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용은 쉬워 보이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준비해서 저랑 같이 메모를 하며 유의어, 반의어 문제 풀어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듣기에서는 단어가 보기로 제시가 되는데 그 단어의 주제를 미리 알고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음원을 들으면 좀 더 정답에 가깝게 고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듣기 2, 3부분은 주제별로 자주 나왔던 빈출 단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하는 문제인데 그 빈칸 앞뒤로 자주 함께 쓰이는 조합, 짝꿍 단어를 미리 캐치하시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 짝꿍 단어 문제 함께 풀 거고요. 자, 그리고 쓰기 일부분에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도보어 문제를 같이 한번 배열할 텐데 이 정도보어 문장을 가지고 쓰기 이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 1부분입니다. 듣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장이 제시가 되죠. 그리고 그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표의 왼쪽과 오른쪽 표현을 보시면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 먼저 1번을 보시죠. 好不容易好不容易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容易는 뭡니까? 용이하다, 쉽다라는 뜻이죠. 앞에 여러분 好는 여기서 좋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정도부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好不容易, 很不容易 정도로 생각하시면 해석은 매우 쉽지 않다. 즉 어렵다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렵다라는 뜻으로 또 오른쪽에 있는 很难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듣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문장이 好不容易라고 적혀져 있어서 나는 好不容易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음원에서는 很难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은 의미의 표현 2번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不一定不一定이라고 했습니다. 一定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라는 뜻인데 앞에 뿌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옆에 있는 不必도 그러하죠. 必는 필히, 반드시라는 뜻인데 不必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로 해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半不动과 不能빤 을 같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먼저 半不动 같은 경우에 이 뿌의 위치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 부정으로 뿌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보어로 쓰였죠. 해서 빤 하면 옮기다라는 뜻인데 옮길 수 없다. 자, 해서 다른 표현으로 不能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련 표현이죠. 라이보지라는 표현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 역시나 뿌의 위치가 뒤에 있죠. 불가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해서 시간에 맞출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바로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촉박해, 着急, 조급해, 着急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没有时间, 시간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 빨리빨리요, 快快, 快点 이런 식으로 독촉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值得라는 표현은 자,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유용한데요. 有用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뒤에 想在什么什么 여러분 想은 뭐뭐 하고 싶다죠. 또 在는 재차, 다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뭐 사고 싶네요. 재차 다시 먹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뭐뭐 할 만하다, 유용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먼저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上课时 에서 한번 끊어놓으시고 뭐 할 때? 수업할 때죠. 수업에 갈 때 不要迟到 여러분 迟到 하면 어떤 뜻입니까? 지각하다, 늦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갈 때 늦어서는 안 돼. 늦지 마라. 不要가 있으니까요. 자, 수업할 때는 늦지 마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 메모할 때 지각 안 돼요. 이렇게 먼저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럼 화자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먼저 처음에는 快点 재촉하면서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马上要开始上课了. 곧 수업이 시작할 거야. 要什么什么了? 임박태네요. 그래서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곧 수업이 시작할 거야. 今天就是这个学期开始的第一天 이라고 하네요. 第一天. 그쵸? 첫 번째 날인데 어떤 첫 번째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이번 학기가 시작하는 첫날인데 뒤에 怎么能迟到呢? 여러분 怎么能什么什么呢?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怎么는요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각하지 말아라. 不要迟到 하고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不要迟到 다른 말로 怎么能迟到呢?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2, 3부분의 경우 여러분 보기가 문장이 아닌 단어로 주어지죠. 그래서 A, B, C, D가 보통 같은 주제의 단어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아이의 보기를 보실 때 그냥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기는 장소네? 이 보기는 인물이네, 이 보기는 행동이네. 내가 이 문제에서 장소나 인물이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하신 상태에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장소, 인물, 행동, 주제별로 많이 출제되었던 단어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장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주 출제되었었죠. 賓馆. 賓馆 뭐였습니까? 호텔, 그쵸? 호텔, 숙소를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엔. 이유엔, 의원, 병원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여러분 여기 다치아오상이라고 했어요. 치아오 하면 교, 그러니까 다리죠. 대교 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루상. 여러분 루상이 왜 장소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길을 물어요. 혹시 어떤 병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아,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난 후에 이들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루상도 장소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길에 있어. 그냥 루 한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뒤에 방위사 루상까지 붙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交车上이라는 표현도 상은 정말 위라는 뜻이 아니라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보기들이 나오면 우리 질문에서 장소를 물어보겠구나 라고 미리 예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인물이라는 주제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혜지혜, 메이메이, 나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앞에 변은 같은데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쌤 하시는 분들. 자, 좋아요. 뜻 같은 경우에 바로 뜻을 댈 수 있으면야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듣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발음만 조금 하실 수 있어도 이 단어가 지혜지혜라는 발음이었던 것 같은데 했는데 음원에서 바로 지혜지혜 한다. 그러면 일치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듣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므로 발음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혜는 언니, 누나였고요. 메이메이는 여동생을 뜻하죠. 자, 그리고 나이는 할머니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는 뭡니까, 여러분? 이모 혹은 이모뻘의 여성을 아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표현을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서 준비해봤어요. 순즈는 여러분 손자고요. 나이나이和 순즈, 할머니와 손자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관련한 단어들인데요. 먼저 지앙커. 여러분, 크어는 수업이라는 뜻인데 앞에 지앙이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대부분 수업을 듣는다, 팅크어 정도로 공부를 하셨을 수 있는데 앞에 지앙이라는 동사로 바꿔서 강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주어는 아무래도 老师讲课,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한자가 어렵지만 외우고 가셔야 돼요. 解释. 해설하다 라는 뜻이죠. 해설하다, 설명하다. 자, 그래서 뒤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다, 의미를 설명하다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fu인. 사실 쓰기 이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제시어인데요. 복사하고 있는 사진 뒤에 fu인으로 제시 단어가 나올 수가 있죠. 자, 한자 잘 보시면서 발음 fu인 꼭 하고 가시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자료를 하나 더 복사해줘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가사, 청소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청소를 세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죠.打扫도 있고요. 또收拾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세 가지 단어 다 똑같은 뜻으로 打扫, 收拾, 정리 묶어서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주제별로 빈출 단어를 정리해 봤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기를 쭉 살펴보시고 주제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A, B, C, D 통틀어서 보니 장소가 아닐까. 네, 그러면 저는 이 주인공이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같은 그런 장소를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제를 들을 것 같아요. 자, 음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这台电脑是昨天刚到的新款. 이 컴퓨터는 어제 막 도착한 신款. 여러분, 관 하면 모델이란 뜻이에요. 직업 그런 모델이 아니라 예전 모델, 올해 모델, 신모델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을 뜻하는데 신관이라고 했으니까 신상, 새로 출시된 신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컴퓨터는 어제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而且 게다가 价格也不高, 가격도 그닥 높지 않고 在我们店里卖的最好的, 우리 점포 안에서 卖的最好的, 팔리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 표현이 다 등장을 했네요. 자, 지금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점포에서 잘 팔려요 이런 표현을 했으니 이것은 전자상가가 아닐까라고 살짝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마무리로 여자가 不错是不错, 나쁘진 않아요. 但是 그러나 有没有再便宜的 더 싼 건 없나요? 혹시?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보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B인데요. 电子城, 电子城이라는 표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을 뜻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전자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우리도 전자랜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파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전자상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중국에 가시게 되면 식당들이 모여있는 푸드코트를 미식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 이건 전자상가 혹은 전자기기를 파는 상점 정도로 해석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남자가 했던 표현들로 미루어 볼 때 정답은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 주제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독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뚫어놓는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요. 빈칸의 품사를 먼저 고려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것이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과 자주 함께 쓰이는 짝꿍 단어를 좀 골라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일단 빈칸의 자리를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 빈칸 뒤에 이시아가 나와 있네요.
이시아가 있으니 빈칸은 동사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자주 함께 쓰이는 조합이 있을까 쭉 봤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라블라, 라블라 보이십니까? 라 하면 맵다라는 뜻이죠. 매운지 안 매운지를 뭐뭐 좀 해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 지금 이 문장에 매운지 안 매운지를 받아줄 수 있는 수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뭐 먹다, 음식 관련 이런 것들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맛보다라는 동사 장을 넣을 수 있겠네요. 자,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帮我尝一下这道菜辣不辣? 나 대신에 맛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 요리가 매운지 안 매운지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빈칸 뒤에 여러분 하이가 있어요. 하이는 뭡니까?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죠. 뭐 또, 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얘는 제시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시어가 甚至, 甚至. 甚至하면 여러분 심지어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한국어로 생각해도요. 좀 더 뒤에서 심화가 될 거다 이런 의미를 좀 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혔어. 심지어 하면 괴롭힌 것보다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뒤로 빈칸 처음에서는 문장의 처음에서는 第一口觉得很苦 첫 번째로 먹었을 때, 첫 입을 딱 먹었을 때는 느끼기에 매우 쓰다라고 느꼈으나 그러나 过会儿就好了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过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过会儿就好了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좋아졌고요. 괜찮아졌고요. 또 더 심지어는 여러분 뒤에 내용 잘 보세요. 会觉得有点甜了 甜하면 달달하는 뜻이잖아요. 살짝 달달하고 느껴지기까지 하더라니까 하면서 좀 더 심화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에는 甚至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甚至 같은 경우에는 还 하고 함께 쓰여서 심지어 더 이러기까지 하더라니까 하는 해석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의 빈칸 바로 앞에 여러분 빨간색 글씨 보세요. 减轻 减轻 뭐였습니까? 감하고 가볍게 하다. 보통 스트레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스트레스를 줄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예 减轻压力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压力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면 因为가 등장했어요. 뭐뭐 때문에 뒤에는 원인이 나오겠죠. 生活太忙 생활이 너무 바빠서 지내는 게 너무 바빠서 人们都要给自己减轻压力的时间 사람들 다 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주제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뭐 스트레스, 건강 관련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운동해. 그 다음에 건강을 신경 써야 해. 뭐 너무 찬 건 먹지 마.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상식에 기대서 문제를 푸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 바로 앞에 丰富的라는 표현이 있었죠. 사실 라는 요 다리 역할을 하는 이 표현이 앞에는 관형어, 뒤에는 명사를 이어주는데 풍부한이라고 했으니 풍부한 경험, 풍부한 영양 등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 주어는요. 蔬菜. 蔬菜 뭡니까 여러분? 야채네요. 야채가 많은 종류의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고 对健康很好的 건강에 매우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풍부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영양이 풍부하다, 丰富的营养, 풍부한 영양.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丰富的经验. 经验 하면 뭡니까? 풍부한 경험.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뒤에 여러분 한자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熟练. 熟练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熟练 같은 경우에는 숙련되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뭐가 숙련되다 라고 하나요? 기술이 숙련되다. 즉 기술이 좋다, 스킬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예 技术很好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技术很熟练, 技术很熟练 이렇게 아예 외워두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他虽然很年轻, 虽然이 나왔네요. 비록 A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비록 젊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기술이 매우 좋고 숙련되어 있으니 비에 시아오칸 타 시아오칸 하면 여러분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작게 보는 건 아니고요. 자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자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빈칸 앞뒤에 표현들을 쭉 살펴보시고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답과 자주 함께 쓰이는 조합을 같이 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맵다, 뭐 짜다, 달다 같은 맛 표현은 맛보다 동사 장과 함께 자 그리고 앞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때는 甚至还 심지어 그러기까지라는 표현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减轻压力 그리고 영양은 어떤 영양이라고 수식하겠어요? 풍부한 영양, 丰富的营养 자 마지막으로 기술은 좋다, 숙련되다, 技术很熟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쓰기 영역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일부분에서 여러분 자주 나오는 정도보어 문제를 저랑 같이 다뤄볼 건데요. 정도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해석도 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시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쌤. 그리고 너무 용어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 우리 기초중국어에서도 정도보어는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걸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초중국어에서 배우셨을 법한 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吃的很多 먹는 정도가 많아요. 说的很流利 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 다음 앞에 咳嗽的越来越增加 이 표현은 사실 HSK에서도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咳嗽的越来越增加 기침하는 정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구조 그대로 우리는 배열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급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4급 난이도로 정도보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동사 뒤에 정도보어가 오는데 정도보어의 구성은 정도부사를 꼭 앞에 껴줘요. 그래서 吃的很多说的很流利그 다음에 咳嗽的越来越增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정도부사는 지금 제가 很만 썼는데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越来越처럼. 그래서 정도부사를 다양하게 쓸 수도 있다는 점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급 난이도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요? 여러분 그리고 정도보어도요. 자주 함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长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생긴 게 예쁘다, 생긴 게 못생겼다, 뭐 생긴 게 뭐 어떠어떠하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긴 게 시다. 생긴 게 맵다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요. 자, 그중에서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长得很像이라는 표현을 좀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像하면 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이 닮았다. 长得很像 자, 그 다음 밑에 写得非常清楚 여러분 쓰는 정도가 매우 清楚 명확하다. 즉 명확하고 분명하게 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刮的确实很大 여러분 刮 하면 바람이 불다 할 때 쓰죠. 刮风 할 때 쓰는 불다라는 동사인데 刮的确实很大 라고 했어요. 확실히 바람이 세게 불기는 부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 세게 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크게 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刮的确实很大 요것도 같은 조합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确实는 여기서 좀 더 강조하려고 확실히 매우 세긴 세네 이런 역할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变得这么黑 라고 했네요. 变得这么黑 변한 정도가 이렇게 까맣다니 자 그러면 아무래도 상황을 미뤄볼 때 피부가 까매졌다 피부가 좀 탔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네 먼저 제시된 문장을 보시면 지금 제시된 단어를 보시면 요 더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정도보어를 표현할 때 꼭 필요한 다리 역할이죠. 옆에다가 제가 구조를 좀 적고 시작을 하자면 아까 기억하시죠? 먹는 정도가 많아요. 吃的很多 말을 유창하게 해요. 说的很流利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앞에는 동사수러 뒤에는 이 동사수러에 정도보어가 나오는데 정도보어를 바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정도부사와 함께 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요 시에가 동사수러인 것 같고요. 쓰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니 여기서는 아무래도 很仔细를 골라줄 수 있겠어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정도부사와 형용사의 이 조합이 바로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정도가 매우 자세하다, 꼼꼼하다, 세세하다. 写得很仔细. 자, 마지막으로 주어를 잘 배열해 줘야 되겠네요. 뭐를 꼼꼼하게 썼는지. 자, 중국어는 여러분 지시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그 글이 那篇文章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정답은 那篇文章写得很仔细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 글이 쓰여진 것이 매우 자세하다, 꼼꼼하다, 세세하다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写得很仔细 잘 외우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더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는 동사수로, 뒤는 그 동사수로의 정도보어, 정도부사와 형용사 조합이 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동사수로부터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시아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내리는 정도가 어떠한지 보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은 아무래도 정도부사와 형용사의 조합인 十分大가 되겠죠. 자, 해서 여기만 먼저 배열을 했을 때 내리는 정도가 매우 크다.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가 这场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비가 내리는 정도가 매우 크다라는 건 매우 거세게 내린다, 매우 많이 내린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먼저 정리하자면 这场雨下得十分大. 이 비가 매우 많이 내린다, 거세게 내린다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정답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下得十分大라고 했습니다. 很大. 真大, 十分大, 非常大 여러 가지 정도부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는 很, 真, 非常, 十分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었던 越来越 그리고 피부가 어쩜 이렇게 까매졌어? 这么 같은 표현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꼭 很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여러분 이 문장에 그러면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의 위치를 헷갈리시는 학생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수러 바로 앞에 不下,不下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부사 자리를 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일지라도 부정으로 바꾼다면 这场雨下得不大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문제에서 우리 정도부어의 부정형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를 먼저 표시해 주시고 이 앞에는 동사수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사오가 보이네요. 청소하다. 자, 그럼 청소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정도보어는 여기 깐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소하는 정도가 매우 깨끗해요. 원래는 다사오다 한 깐징으로 표현할 텐데 정도부사가 없네요. 그때는 부정형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 打扫的不干净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아무래도 방이 되겠네요. 그래서 방을 청소하는 정도가 깨끗하지 않다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房间打扫的不干净 방을 청소한 정도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쓰기 일부분 배열하기 문제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그 정답을 그대로 쓰기 이 부분에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시된 사진과 단어를 보니 청소하고 있는 사진이 주어져 있고 나사오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바로 이 앞전에서 풀었던 청소하는 정도가 깨끗해요 하는 문장으로 작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먼저 房间打扫得很干净 打扫得很干净 청소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打扫得很干净을 써주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정도 부사를 살짝 바꿔서 打扫得十分干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부정을 넣고 싶다면 부정은 정도 부사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打扫得不太干净, 打扫得不干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한 번씩 한자 써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시면 별거 아닌 것들도 당황스러운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자 꼼꼼히 써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2022년 2월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포인트들 준비하시면 더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